여성 수감자는 남성과 접촉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도 임신했어요. 숨겨진 카메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한국 여자 교도소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 수감자들은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무리 면밀한 감시를 했더라도 차가운 벽과 잠긴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되어 모든 사람이 봐야 했을 때 나는 내가 원하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충격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친숙한 세상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반대편은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청하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발. 이 끔찍한 진실은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증언해주세요. 익산의 여성들. 화요일 감옥에서 보낸 추운 날 일출 남쪽. 절박한 비명소리가 독특한 병원 병동을 휩쓸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달리는 동안 군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이상했습니다. 22세. 어린 수감자였던 김나라가 혼자서 출산했어요. 라는 축하를 받았던 그 바닥에서 그녀 내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도와주세요. 목소리의 땅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며 고통을 참아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출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정미서의 표정은 교도소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우스 워드 병원에 도착한 임신한 수감자 오텀 구베온. 그녀의 목소리는 떨고 있다였다. 죄수들은 두 개의 막대 사이에 묶였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속삭였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녀는 거기서 3년을 지냈습니다. 김나라는 전과가 없고 남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자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특별한 인터뷰나 방문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내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병동 간호사, 도착은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벽에 울려 퍼져 감옥 안이 차가워졌다. 그게 소리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증거인 듯해요. 주변 지역. 수감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확인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을 공격하세요. 교도소장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갔다. 유석진.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이다. 경비원과 말을 하지 마세요. 언론에 따르면 그것들이 제거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소식은 교도소 전체로 퍼졌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여성이 수감자들 역시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 이는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후 3시 한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토합니다. 그는 또한 배가 아팠다고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 여성이 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한혜미는 50대 중반의 수감자에게 물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여기에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긴장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감옥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감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극심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등록하다.
경비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공감하시나요? 상태. 그녀는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슴에 두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창백했다. 경비원들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그녀는 매우 행복해요. 반대했습니다. 뇌 나를 놓지 마. 내 아기야. 그녀의 비명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렸을 때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약했고 태어난 아기는 결국 나를 그녀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조용해서 그들의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언했다. 나는 생명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복도에 있는 카메라에 녹화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또한 경비원들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카메라 렌즈를 겨누는 것을 보고 그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감옥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이 있었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김나라 씨의 아기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녀는 현재 치료를 위해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날 밤 아미는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 누워서 생각한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30년 전 이곳에서 살인 혐의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녀를 의심한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또 다른 재앙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내 마음속에 속삭여. 나는 그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하세요. 그녀는 몰랐다. 모든 것이 그녀의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더 큰 전략의 일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세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회의실의 어두운 밤.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을 세웠고 모든 창문을 잠갔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엄숙한 표정들이 맴돌았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정태원 법무부 차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린 뒤 갑자기 말했다. 익산 여성,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문제를 철저하고 부드럽게 해결하세요. 우리는 조사해야 합니다.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특별수사팀장 강민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비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밤, 수감자와 교도소 직원 간의 이해 부족.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영국 부검찰총장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거든요. 우리가 세어보면 우리의 모든 경력은 끝난 것이다. 그날 밤 특수장비는 익산 여성의 검은색 트럭이었다. 감옥에서 거기로 가세요. 시설 테스트 트릭을 사용하여. 팀이 들어갈 수 있는 교도소 내부의 공간은 매우 작았습니다.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병원, 레스토랑 로비 및 기타 특히 의심스러운 이벤트. 서양 의학에 집중하다. 카메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이튿날, 익산 여자교도소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치 일상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표면은, 그 밑에는 많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 시간에 몇몇 수감자들은 모여서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말하고 있어요. 양희진 역시 아침에 토했다. 30세. 수감자 박소영이 대화 중간에 속삭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경희도 놀란 표정으로 내 옆에 앉았다. 이제 세 사람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전기로 건강하게. 여성들은 의학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둘 다. 하은미가 도착하자 대화는 갑자기 멈췄다. 끝났어요. 하은미, 60세. 씨는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수감자 중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두 여자 옆에 앉은 그녀는 아니었고 부드럽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벽에도 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서양 의학계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성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신체적 증상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박소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일의 아름다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나는 그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귀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 그때 식당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끄럽습니다. 양희진이라는 젊은 죄수가 식당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배가 부어 있었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통스럽죠. 그녀의 비명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미는 그녀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따라왔다. 양희진의 창백한 피부를 보자 식은땀이 났다. 그리고 그녀의 배는 확실히 부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시작합니다. 혜미는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날 오후 한혜미가 세탁실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경비원들이 복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매주 화요일, 특히 그녀. 목요일에는 아이가 한 명만 있어요. 그는 의사입니다. 그의 기록은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원봉사 의사입니다. 오늘 박진우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경비원. 나는 그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그 이름이 내 기억에 각인됐거든요. 박진우와 관련이 있나요? 양희진 씨가 요양원에서 병실로 옮겨진 뒤 하은미 씨가 좁은 병실에 누워있던 그날 저녁 대화가 떠올랐다. 소영은 양희지에게 한 달 전에 특별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후로 그의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정말 즐거웠는데 요즘 보모가 토하고 있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은 둘 다 작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를 노트를 꺼내서 적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4명의 여성. 그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건강검진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본 진료과에서 서양의학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밤. 진료과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상한 움직임을 느꼈다. 자정. 잠시 후 경비원 2명이 나타났다. 수감자 1명이 수면제를 투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병실로 옮겨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체포됨 또한 박진우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에게 얼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원래 이런 것이 존재하거든요. 이 영상은 법무부 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김진우. 그의 신원을 확인해 주세요. 의사님. 시리즈. 1분 후 팀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선장님, 이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박진우라는 의사는
3년 전 카이스트를 졸업했지만 졸업 직후 강민주는 교통사고를 당해 눈을 크게 떴다. 지금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박진누는 과연 누구일까? 밤늦게 하은미가 욕실 창문으로 내다보는 동안 나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녀. 어두운 밤하늘 아래 진우 박사. 검은 말을 타고 있는 흑인 남자. 나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놀랐다. 그 얼굴은 분명히 유석진 교도소장의 얼굴이었다. 유민호는 내 아들이에요.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가족 행사에서 이런 일을 목격했습니다. 옳은. 현재 작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음모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말했습니다. 그는 탐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건 나에게 끔찍한 일이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선택했다. 김나라와 다른 모든 사람들,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나선 익산 여성들. 교도소의 서쪽 유료병동은 다른 구역과 달리 항상 조용합니다. 가득한 방음벽과 문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평소처럼 몇몇 수감자들이 정기를 점검하기 위해 불려나갔습니다. 박민현과 지민, 윤소라 건강 전자검진을 위해 준비하세요. 이런 발표는 냉정하고 무감각합니다. 나는 복도에서 한혜움이라는 새로운 여자가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였고 나는 의심스러웠다. 최서여 주로 25세 여성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두려움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흥미 씨는 마음속 깊이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결과는 정기 테스트입니다. 일부 여성은 몇 주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증상. 게다가 증상은 명확하고 임신 초기 징후와 일치합니다. 특별수사팀의 비밀 카메라가 이제 법무부 교도소 전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나는 따라가고 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본 서양의학팀장 강민준. 나는 부서에서 새로운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는 자신의 팀을 이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돌봄을 받으실 수 있나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각 여성은 병원에 3시간 이상 머물러야 했습니다. 머물러. 또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상황은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취한 듯했고 그의 눈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옳은. 의료 문서 팀 리더.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룹 중 하나가 발표했습니다. 일상적인 검사로 간주되지만 조사 세부 사항. 콘텐츠가 누락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검진을 실시한 의사의 이름이 박진우라는 점이었다. 박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직도 의사라고 불린다.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그날 밤, 하은미, 최서연 선생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먹은 듯했지만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나의 행동. 나는 묻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나는 최민현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은미야, 너무 무서워. 어떻게 대우받나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은미 씨, 당신의 손을 잡아요. 무엇을 기억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조각조각 부서졌던 걸 기억해요. 제가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저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몸을 떨며 말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은 나와 다르다. 마치 테이블에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확실히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옳은. 하은미의 의심이 커지면서 그녀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녀가 서연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뭘 봤어? 저 남자의 얼굴을 찾을 수 있나요? 서연이가 집중하려고 하자 나는 포기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 씨입니다. 나는 부름을 들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서관에서 한미의 컴퓨터에 접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비원은 재빨리 박진우를 검색창에 입력한 뒤 시선을 돌렸다. 죽은 의사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아과 3년 전. 대학원생인 박진우는 서울에서 운전을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그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라졌어요. 그 기사에는 그의 사진이 실렸고 그 사진은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상대로 가짜 신분. 저는 해냈어요. 혜미가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하은민, 박소영과 이미경은 이러한 발견을 알지 못했다. 나는 당신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죄수 식당에 있습니다. 모퉁이 테이블에 모여서 조용히 말하세요.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진우라는 남자. 그 의사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의 신분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네, 하은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미지경 씨가 물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그렇습니다. 교도소장의 아들인 유민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를 한 번 만났는데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박소영이라는 사람. 얼굴에 더욱 밋밋해지다. 만약 관리자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불편한 침묵. 중앙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김나라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후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의 첫 등장.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옳은, 날아올라야 할 아름다움은 바로 그녀의 것이다. 괜찮으세요? 아기가 김나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아기를 안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설문조사. 나는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 나는 그날을 약속한다.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감시 카메라에 충격적인 장면이 어젯밤 포착됐습니다. 자정. 교도소장 유석진과 박진우의 비밀회동이 영화에 담겼다. 그들은 문서의 소유자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소통합니다. 미래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빠, 무서워요. 유민호가 말했다. 실험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나라의 아이들은 모든 검사를 마쳤습니다. 여기로 와요. 유석진은 다시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좋아요. 그러나 더 많은, 특히 건강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성 소음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했다. 하은미, 실수로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나는 그들이 늦은 밤에 청소하는 척하는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유석진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하은미는 빠르게 변한다. 그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제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한 몇 가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하미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대화 중에 목격한 장면들은 끔찍했습니다. 교도소장과 그의 아들은 수감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정말로 무거운 짐에 짓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구에서 위생사로 일하는 의료인 권순자 씨는 교도소 생활이 시작되자 그것을 찾아 나섰다. 50대 중반의 순자는 조용한 여성이지만 감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 있습니다. 잠시 얘기하고 싶어요. 순자, 할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은미가 말했다. 순자는 그를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세탁실 구석에 앉아 있다. 이동하다. 은미야, 무슨 일이야? 순자는 궁금해했다. 서쪽 의료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박진우, 선자 박사의 창백한 얼굴에 대하여. 나는 그녀의 손을 보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요. 질문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순자,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옳은. 제가 임신했는데 수감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더 차일드의 배우 김나라가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나는 진실을 이해해야 해요. 순자의 마음 속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오랫동안 여기 있은 후에야 나는 마침내 몸을 떨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월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밀어붙이자. 부자의 아름다움.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계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동용 계약입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서를 확인했다. 그들은 죄수들을 어머니처럼 이용합니다. 부자 부부, 감옥에서 큰돈 쓴다. 동의 없이 인공수정을 하기로 결정. 그럴 수 없어라는 충격적인 말이 하은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녀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이다. 음식이나 물에 약을 첨가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시술을 받는 핑계가 된 이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순자는 끈기가 강하다. 어린이.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부유한 고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삭제됩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되었습니다. 김나라의 딸 하은미는 웅얼거림을 잘하는 사람이다. 순자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도착하면 부부가 받게 될 거예요. 성, 구금자의 건강, 외모 및 지능. 선택, 기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김나라는 우수한 학생이다. 그런 일은 혜미의 마음속에서 분노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무섭다. 이 프로젝트에는 몇 명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나요? 친어머니에 대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건 너무해요. 한혜미가 말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순자. 그는 몸을 굽혔다. 그건 돈이야. 너무 귀중하다. 그건 돈이야. 매년 수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게다가 리더와 일부 개인은 의도적으로 이를 비밀로 유지합니다. 그날 밤, 하은미. 일부 정보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에게 통지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고 무서웠고 화가 났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그것을 해야 해요. 박소영이 밝혔다. 이 끔찍한 진실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미지경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은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빛났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어떨까?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님. 우리는 테이프 레코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이 선언했다. 하은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사실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는 10년 전에 라디오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래된 라디오와 몇 가지 부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밀리에 계획했습니다. 임지경이 필요한 부품을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낡은 라디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미는 무전기를 조정하고 떠났다. 테이프 레코더로 만들 예정이다. 조심하세요. 해미가 경고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잡히면 우리 모두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야간법 집행 특수수사대의 카메라도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유석진 교도소장과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리고 수수께끼의 여자가 교도소장 사무실에 있는 모습은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첫 번째 2개. 해당 제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석진 씨에 따르면 둘 다 젊고 건강해요. 그중 하나는 음악대학입니다. 한 명은 체육대학 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체육대학 학생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수락했다. 우리의 고객은 특히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인이나 스포츠 스폰서. 나는 그것을 선호한다.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유가비 3억 원. 지어졌구나. 유석지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또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면 구매자의 DNA와 일치하도록 아이의 DNA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진짜 가짜예요. 그 여자는 유석진에게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제가 보냈어요. 이것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것이 2개 더 나올 예정입니다. 구매자가 있을 것이다. 정확히 제 요청을 고려해 주세요. 강민준 팀장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입니다. 지금은 할인 기간입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어린이 상품으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저는 즉시 부검찰총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장관님,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작업은 즉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장관의 말은 예상대로 옳았습니다. 진화해왔습니다. 강 팀장에게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는 범죄라기보다는 국가적 스캔들에 가까울 수도 있다. 옳은. 우리는 이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김나라는 그동안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출산 후에 고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녀에게는 자식도 있다. 당신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절망 속에서 매일을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하미는 병실로 들어갔다. 저는 김나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나쁘다. 괜찮으세요? 한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나라가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더위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밝았습니다. 은미양, 언니, 제 아이는 어디 있나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나요?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준 사람은 함이었다.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녀는 내가 꼭 잡고 있던 김나라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요. 우리는 당신의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관련된 책임. 나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으면 아이들에게 말할게. 언니,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울었고 심지어 미도도 울었는데 그는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를 껴안고 김나라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을 떠난다. 나는 그것을 약속합니다. 김나라는 현재 서울 강남에 머물고 있으며 고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호화롭게 장식된 아파트에 왔습니다. 정태영과 그의 아내 서혜지, 변호사 최상희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노력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생아는
결국 특별 입양기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혹시 어린이세요? 서혜진은 관리하기 정말 힘든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아들 정태영이는 관객석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옳은. 그는 표현에 있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가격은 3억 원이다. 하지만 이는 광범위한 투자입니다. 내거.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들도 있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정태영은 창문 너머로 서울을 바라보았다. 나는 야경을 구경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지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족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요청 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아내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헌신한 것.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아이는 우리의 친아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 주었습니다. 정태영도 동의했다. 그는 저명한 정치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보호하면서 많은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익산여자교도소에서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산 새 집 때문에 따로. 김나라는 마침내 익산여자교도소 일반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병실에 혼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교도소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김나라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나타나다. 부드러움은 내가 보여줘야 할 아름다움이다. 핸드폰. 김나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뒤쪽에. 그의 피부는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습니다. 언니, 내 아이야. 어디 있니? 조금 망설여봐. 하미.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할까? 김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 나는 내 의견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 나라야네는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 팔려갔습니다. 하은미의 목소리. 나는 떨린다. 수감자들은 이 감옥에서 돈을 받아 비밀리에 아이를 임신하고 키운다. 김나라의 가족이 그것을 사오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떨리는 부드러운 영국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당신은 아직 젊고 건강합니다. 또한 한미 씨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여성들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나라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개인 보트를 쓰다듬었다. 생명은 존재했다. 그 생각이 들면 아이를 찾아야겠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손안에 있다. 우리는 귀하의 나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 끔찍한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법무부 특별수사팀은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양 의학 분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카메라는 의도적으로 병원 침대 위에 놓여 있어서 자리에 없는 여성 수감자가 눈에 띄게 보이게 합니다. 박진우 의사는 바로 유민호다. 인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룹 리더 강민준. 본능적인 행동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저하던 차관의 전화는 법무부에 접수됐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인들이 참여하다.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강민주는 좌절했지만 여전히 명령을 따랐다. 나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무섭다. 범죄가 즉시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김나라가 다음날 아침 아이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것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일어나서 구금자들 앞에서 그가 비명을 지르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저는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곧바로 혼란이 일어났다. 경비원들은 즉시 도착하여 김나라를 체포했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발을 구르고 있었다. 비명. 나는 진실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모두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들은 그녀다. 경비원이 소음을 가렸다. 그녀는 체포되어 독방에 갇혔습니다. 이 여성은 교도소장 유석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고 오랫동안 혼자 살다. 그는 태양에게 명령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김나라의 외침은 특별하다. 수감자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다. 심어졌습니다. 특히 검진을 받은 직후라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비밀 카메라가 또 다른 중요한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두 여자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다. 유석진 감독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약간의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유석진에 따르면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이고 3개월 후에 또 출산 예정이에요. 그는 만족한 여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얘 파는 사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음악계에서 일하는 죄수의 아들에 관하여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문서의 소유자입니다. 카메라가 문서를 촬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태아 인신매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강민준 선장의 이탈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검찰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한숨을 쉬었다. 숨을 들이마시세요.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 작업은 최대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날, 마침내 저는 혜미와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개량된 라디오 녹음기를 만드는 것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그들의 계획은 실행될 것이다. 이는 사전에 준비되었습니다. 유석진은 증거로 아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변화할 거야, 미가 선언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 법무부가 당신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손은 두 가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별도 감방에 갇힌 김나라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별도의 감방에 구금되다. 김나라는 창백한 피부를 가진 작은 소녀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의지는 강하지만 몸은 약하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이 있었고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보니 그녀의 신생아의 벽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이름도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선천적, 그런 다음 감옥방 문 아래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삽입합니다. 김나라는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논문은 정확한 하음미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야간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준비하세요. 김나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따로. 교도소의 다른 구역에서는 하은미와 동료들이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다.
작지만 강력한 라디오 녹음기. 유석진이라고 해요. 교도소장 사무실 근처 환기 시스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예요. 소규모 토크 그룹이 하은미를 만난다. 우리가 성공하면 모두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모두가 동의했고 나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서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자궁은 이미 한 가지 목적에 사용하기에 충분히 단단해서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인정했다. 일주일 전 나는 의사를 만나러 갔다. 나는 한혜미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하은미와 권순자는 이 장면을 검토하기 위해 유석진의 사무실로 조심스럽게 찾아갔다. 접근되었습니다. 그들은 청소부인 척하는 동안 나는 청소부인 척한다.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둘러요. 하은미. 순자는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통풍구를 열고 통풍구 덮개를 재빨리 제거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민이 새로운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안에 녹음기를 숨겼다. 그것은 자동 오디오 피드백 녹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의 행동. 말하다. 그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또한 법무부 특별수사팀은 마지막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강민준 팀장과 팀원들과 함께 활동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오전 4시에 익산 여성교도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유석진과 그의 아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체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 그의 부하 중 한 명. 요청 시. 지원 인력이 있나요? 선장님. 강민주는 빨리. 나는 걱정이 된다.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카메라에는 몇몇 수감자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특히 수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나라. 고열이 나서 혼자 침대에 누워있다. 옳은. 그렇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도 아주 잘 이해합니다. 계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식이 걱정입니다.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빠르지 않아요. 벽에 있는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열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들아, 이제 당신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엄마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들이 당신을 내게서 데려갔을 때 내 마음은 아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냥 놔두세요.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멀리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어떤 나라를 마지막 소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가장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건 옳은 일입니다. 정의는 작은 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었다면 무엇을 하겠나요? 그리고 무엇을 보호하고 싶나요? 계속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세상과 싸울 힘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눈물과 간과된 진실은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고통 뒤에 있습니다. 아마도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현재, 우리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진실을 받아들인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그것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계정을 만들고 채널을 좋아요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주목하세요. 제발.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의견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